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을 쓴 MJ 드마코는 어렸을 때 10살 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가 람보르기니 쿤타치라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타는 그 차를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저거는 진짜 나이 많은 부자가 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차에 오르는 사람을 보니까 아주 젊은 청바지를 입고 하얀 린넨 티셔츠를 입은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가서 물어봤다는 거죠. 혹시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차주인이 발명가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어떻게 젊은 나이에 저런 차를 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젊고 성공한 부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정말 그 부의 추월차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굉장히 재미나게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제가 두 아들들한테 나중에 니네 시간 있으면 이 책 꼭 읽어봐라. 너무, 엄마가 읽고선, 충격을 받았다. 라고 이제 하고 저는 읽고 있었는데, 어, 그 막내 아들이, 얼마 전에 이 책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읽고 있구나. 그리고, 큰아이도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자기 동생한테도 소개를 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모자가, 똑같이 이 책을 읽고, 정말,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곳을 향해서 다가가는 경로는 세 가지라고 해요. 인도로 가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부산에 간다. 그러면, 인도를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차나,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MJ 드마코는 그 인도로 가는 사람들의 길은 가난한 자의 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에 이르는 길은 두 개의 차선이 있는데 하나는 부의 서행 차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서행 차선이고 또 하나는 부의 추월 차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의 서행 차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에 취직을 해서 직업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다가 은퇴를 하는 그 로드맵을 MJ 드마코는 서행 차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은 창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가장 큰 이득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한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서행 차선은 사람이 몸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고 그거를 충분히 활용해서 하는 이제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서행 차선인데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행 차선을 가게 되면 커다란 부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이 MJ 드마코의 얘기에 따르면. 그래서 부의 추월 차선을 가야지만 큰 부를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통제하면서 그리고 자유를 마음껏 이제 누릴 수가 있다고 이제 MJ 드마코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읽었을 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돈을 버는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디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MJ 드마코가 말하는 부의 서행 차선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몸을 놀려야 돈이 벌어지는 구조. 이것이 서행 차선인 거죠. 그런데 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바디워킹이 아니라 머니워킹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죠.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게 제일 너는, 여기서 감동적이었어?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돈을 버는 구조가 있다는 것에 자기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머니워킹 시스템, 즉 돈이 돈을 버는 구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물주여서 그러니까는 이거죠. 머니워킹 시스템은 내가 굳이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부자들은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뭐 책을 써낸다거나 뭐 특허를 내서 특허권으로 뭐 수입이 된다거나 이런 거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평범한 그런 어떤 서행 차선만 있는 줄 알았던 저에게 추월 차선도 있구나. 그러면서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주식을 하면 자기가 뭐 해외에 골프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잠자는 시간 내에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머니워킹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책을 내면 그야말로 뭐 그 워렌 버핏 얘기처럼 제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뭐 예스24시에서 책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머니워킹 시스템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MJ 드마코가 그 부의 추월 차선에서 이제 창업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요새, 느끼는 것이, 정말 미래학자들도 이제 그 직업의 종말이란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1인 기업, 그리고 1인 창업, 예,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코끼리의 시대는 갔고, 벼룩의 시대가 올 것이다. 코끼리는 이제 대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벼룩은, 민첩하고 유연하게 정말 팔딱팔딱 뛰면서 자기 일을 하는 그 1인 프리랜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머님들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 이제 막내 아들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3학년인데, 복학했는데, 바로 그 스카우트 돼서 취직을 했다. 그런데 벌써 한 1년 조금 지났는데, 회사를 3군데로 옮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가족들이 이제 모처럼,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이들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아이가 그 회사를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의 추월 차선의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그 자녀들한테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부모가 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우리 막내 아들한테 인적 자원을 제공한 부분 중에서 가장 신의 한 수가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글로벌 인재 포럼을 제가 매년 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이제 그 막내가 고3 때는 제가 그 아이를 못 데리고 갔어요. 고3이라 그 글로벌 인재 포럼이 한 11월 초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수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막내 아이를 이제 못 데리고 갔는데, 그 글로벌 인재 포럼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한 청년이 나비 넥타이를 하고 그 슈트를 아주 멋지게 입고 그다음에 브로치까지 하고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패션 하는데 참 제일 멋지다. 그러고선 이제 저는 한 대학생쯤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옷이 되게 멋지다고 어떻게 이렇게 브로치랑 했냐고. 그 나비 넥타이도 되게 잘 어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브로치도 자기가 만든 거고 자기가 그 고3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다음 주에 수능인데 학생은 수능 안 봐요? 그랬더니 자기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딱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함을 봤더니 청년기업인협회 회장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기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원래는 청소년 기업인협회 회장이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사이트를 열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대학생 형아들이 자꾸 와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바꿨다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니, 그럼 대학을 안 가면, 학생의 꿈은 뭐냐고, 어떻게 그 안 갈 결정을 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창원에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서울에 와서 뭐 동대문에서, 뭐 장사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옷 같은 거 구경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대학 안 간다고. 그래서 참, 놀랍고 참신하고, 기특하다, 이 청년.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자기가 운영하는 그 청년기업인협회에서, 자기가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청년기업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기업인이 되고자 하는 아이들한테 어떤 모임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유스 호스텔을 빌려가지고, 그것도 펀딩을 받아서. 그러면서 거기 한번 놀러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강의도 제가 가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26살이 됐어요. 우리 막내 아들도 이제 26살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 MJ 드마코가 말하는 창업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얼마 전까지 이 친구도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펀딩을 해가지고 조그만 그 기업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업의 자회사 정도 그런데 이제 그걸 맡아서 몇 개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친구가 회사를 다 그만두고 나와서 회사를 열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26인데 포르쉐를 타고 다녀요. 자기가 사서. 그리고 강남에도 아파트 마련, 그러니까 뭐 전세긴 하지만 좀 넓은 데로 이사 가는 것까지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진짜 그 창업 그리고 기업인 교육 이런 열풍이 지금 미국에선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좀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우리처럼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기만의 어떤 아이디어와 그런 걸로 1인 창업을 해서 그거를 키우고 그런 그런 로드맵이 굉장히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아이들을 이렇게 뭐랄까 키우실 때 너무 공부해서 그 우리가 정해진 그 로드맵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 꿈이 공무원인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의 꿈이 투사가 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걸로 아이들이 돈도 한번 벌어보고 그런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그 IT 1세대들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잡스나 마크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이 20대 초반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연령대가 10대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텀블러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던 카프는 그 굉장한 지금 10대 부자로 그러니까 10대 부자가 된 최초의 사람으로 진짜 등극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애들이 14세 창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14세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만나서 너 요번에 몇 번째 창업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아이들은 이미 창업의 길로 방향을 틀었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들도 초등학교 1학년들도 제2의 잡스, 제2의 빌 게이츠를 꿈꾸면서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접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쯤 저런 제2의 잡스, 제2의 빌 게이츠가 나올까? 그리고 열정과 그 패기를 가진, 도전의식을 가진 그런 아이들은 언제쯤 나올까? 생각을 하면서 이 부의 차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정말 실패하면서 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회를 한껏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